컴퓨터 교육과 에듀테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현재는 모든 교과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수업 전에 컴퓨터 교육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인터넷 검색 방법 등을 배우는 과정이 없었다면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이 지금처럼 실효성을 얻을 수 없었겠죠.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에 적용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 1990년대부터 202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이러한 세대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A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세대들에게 인공지능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와 비즈니스, 그리고 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A세대의 성장과 발달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에듀테크,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에서의 활용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온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소셜미디어,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광범위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검색의 자연스러움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책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해결을 했다면 현재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 일상적이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신속하게 습득합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일상화입니다.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는 신기술에 대한 유연한 대응입니다. 디지털 민첩성이라고도 하는 이 특징은 새로운 기술이 출시되고 그것에 적응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콘텐츠와 구독 서비스에 대한 친숙함, 다양한 가치관의 수용, 디지털 기기의 능숙한 활용도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해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란드의 틱톡을 활용한 교육입니다. 핀란드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은 중요한 뉴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핀란드 청소년 절반 이상이 틱톡을 통해서 뉴스를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틱톡 사용 중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하가 헬리아 대학은 세계 최초로 틱톡 전용 강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틱톡 자체가 에듀테크 플랫폼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서 학생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덴마크는 학교 수업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챗 GPT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 교육기관들은 챗 GPT가 과제물 작성에 악용될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챗 GPT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를 이용하여 과제를 제출하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였다면 챗 GPT 사용을 금지하는 모습을 보였겠지만 덴마크는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에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덴마크의 5개 고등학교가 2년 동안 특정 과목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AI 사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를 학습 도구로서 교실에 통합하려는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과 같은 물리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은 인터넷 속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지리아라는 나라 자체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줌이나 구글 미트 등을 활용해서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듀오링고, 바벨과 같은 언어학습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업의 격차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동 채점 시스템, 가상 퀴즈, 구글 클래스룸, 무들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사의 업무 경감까지 이뤄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국가의 사례 모두 에듀테크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듀테크는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으로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온 오프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신기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교육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실 에듀테크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기본 프로그램인 계산기도 에듀테크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개념에 따르면 해당되지 않는 거죠. 신기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기나 수학 도구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을 활용해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에듀테크에 포함되는 신기술은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간이 통제하고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에듀테크를 교육에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려면 신기술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만큼 사용할지를 계획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신기술의 활용 방법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개념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성장입니다.
학습자 개개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자기 주도적이고 개별화된 학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발달입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듀테크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에듀테크의 특징으로 크게 6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